자, 내신 관리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배고프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공부는 더 하긴 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배고프가 애들이 배운 게 좀 깊이 배우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위권하고 중하위권은 다 똑같아요. 어디 학교나 마나 그냥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기준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 최상위권이면 학교 선택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사실 하위권, 중하위권이면 다 비슷하거든요. 이 아이가 갑자기 배고프 간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내신 관리 어렵대. 우리 아이는 어려운 거 잘 못 푸는데 그걸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내신 관리는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학교가 조금 쉬워지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학교 정보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병화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한번 쫙 읽어보시면 화가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겠죠. 설득력이 없는 거를 싫어한다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 적어준 학생이 설득력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를 안 했겠죠. 예, 그래서 설득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켜야 할 네 가지 뭐 주지 않으면 내 성격이 안 좋으니 잘 판단해서 행동해라. 그 한마디로 좀 빡빡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머님들 혹은 아이들한테는 어머님들한테는 좀 좋은 선생님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은 정보부 부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 깜짝 놀랐어요. 정보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정보부라는 게 있나 봐요, 배고프에. 그래서 수행집에 점수를 잘 주시고 오히려 요 단어가 있는데도 밑에는 좀 유아신 선생님 같아요. 예. 그리고 송보미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ENFP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끝나고. 그리고 프린트 위주로 수업하시고 별표 문제 발표 생기부에 기재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선생님들이 더 무서워요. 왜냐면 꼼꼼하고 화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딱 나와요. 딱 지킬 게 있는데 뒤에 가서는 잘 써주거든요. 근데 이런 선생님들은 되게 막 아이들한테 웃으면서 잘 대해주고 하다가 생기부에서 뜬금없는 거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생님이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선생님한테. 그리고 요거는 그냥 식단표인데 애들 잘 먹더라고요. 좋은 거 잘 먹고 해서 배고프에서는 음식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고프 사진이고요. 바로 앞에 있어서 학교 운동장이고요. 그리고 교실, 그리고 컴퓨터실이고요. 학교 자습실이고요. 자, 이제 함영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함영고가 좀 이슈가 좀 많아요. 함영고 자체가. 그러니까 함영고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이유가 제 생각엔 그래요. 함영고가 작년에 자공고로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요번에 미달랐어요. 근데 원래 자공고가 선정이 되고 나서 첫 년도에는 미달이 나는 학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 이유가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뭔가 자공고면 그렇다고 해서 저기 가면 좋을 거는 같은데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대폭 몰릴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함영고가 자기만의 색깔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함영고에 대해서 예전부터 함영고가 이제 자공고였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면 함영고가 꾸준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 학교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색깔을 내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험 자체에 일정이 얘네만 따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학교들이 8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시험 기간이. 그러면 함영고는 15일부터 시작해요. 심지어 요번 중간고사 때는 제일 처음 시작한 학교하고 함영고하고 한 달 차이가 났어요. 시험 기간이. 그래서 함영고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자기만의 특색을 하기 위한 교장의 원칙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다르게 가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런 거는 리스펙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고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리스펙하는데 너무 독보적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함영고를 가실 때는 그거는 조금 생각하시고 가셔야 된다.
비교적 최근에 시행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고요. 자체 제작 문제를 내고요.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 그리고 자공고 재지정으로 인한 문제 난이도 상승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상승될 확률이 커요. 요번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옥고, 정한고, 군소고 너무 쉬웠어요. 근데 하명고는 이거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명고는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장점으로 보는 거는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건 제 느낌입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뭔가 가리키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느낌이에요. 근데 다른 학교는 틀리게 하려고 낸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지성으로 모의고사에서 출제하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저의 느낌입니다.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고. 근데 비교적 좀 최근 모의고사를 많이 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 기출 분석을 보시면 이게 학교 기출이에요.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건데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이거는 정의를 나타내는 이제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탁 나왔을 때 이런 문제 유형을 내는 학교가 군소고가 좀 이래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냈다는 건 군소고처럼 쉽게 낸 건 아닌데 조금 뜬금없긴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자료로 선택을 한 거고요. 이건 모의고사 기출이고 좀 뜬금없는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 제작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프린트에서도 안 나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것 같아요. 어디 찾아봐도 이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유형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겠죠. 근데 아마 이거는 사설 모의고사 쪽에 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좀 보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영어인지 수학인지 잘 모르겠죠. 우선 애들이 요 KX, 뭐 GX, HX, GK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우선은 뇌에서 우선 지진이 나요. 근데 이거 자체를 냈다는 건 이게 딱 어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고3 문제예요. 문제는 고3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고3 유형이에요. 고3 유형에서 저희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이 1번부터 22번까지잖아요. 그럼 항상 21번이나 22번에서 나오는 유형, 킬러라고 하죠. 그리고 뭐 선택 과목에서는 29, 30인데 거기에서 킬러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거기서 나오는데 이걸 냈다는 건 저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시키게 하라는 건 너무 좋고, 그리고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기출은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올림포스 문제집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림포스를 좀 좋아해요. 왜냐면 EBS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올림포스 고난도나 올림포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깔끔해요. 어렵긴 어려운데 군더더기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는 항상 올림포스하고 올림포스 고난도는 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림포스 문제에서 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학교가 정도를 벗어나진 않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24학년도 학교 기출인데요. 요거는 또 센에서 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다양하게 내요. 화면보다. 그래서 아이들 실력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 실력과 수학 센스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따라서 화면고에서는 잘 보고 못 보고요. 왜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애들한테 다 주입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는 저희가 야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화면고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자체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 돼요. 수학 실력을. 자, 이렇게 되고요. 학교 장단점 보시면요, 뭐 아시겠지만 자공고 느낌이 좀 솔솔 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정시 비율이 증가한다고 예측을 한 건 이제 아무래도 시험 문제도 어렵고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제 정시 쪽으로 보는 애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단점은 내신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요번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위권은 이만큼 있고 되게 얇아요. 상위권층이. 그 다음에 중간이 없고 밑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근데 요번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올 수 있으니까 화면고 자체는 기숙사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왜 굳이 이쪽 화면고로 오냐라고 하시면 전국에서 이제 그 자공고의 느낌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근데 자공고라는 자체는 아무래도 정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고보다. 근데 나는 자공고는 가고 싶은데
내신이 어려우니 그래도 내신이 좀 좋은 지역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하는 애들이 오겠죠. 이상한 애들이 오진 않겠죠. 굳이 여기까지.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하명과 학생은 거의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지역이 아닌. 그래서 많이 몰리면 아마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고 학교 정보 한번 보실게요. 자, 수학선생님 정보는 김혜선 선생님이 있는데 뭐 진도가 느리고 자습 거의 없고 애들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생기부는 잘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혜수 선생님 멘토멘티 수업을 즐겨 하시고요. 문제풀이 시간은 있고요. 몇 회 이상 멘토로 활동하는 것을 생기부에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선생님의 성향 이런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이 선생님이 뭐 생기부에서 어떻게 써주냐 그런 것들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한테 대단한 도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님들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계속 바뀌어요. 계속 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차승환 선생님이라는 분은 이제 선만 지키면 무난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승민 선생님은 직설적이고 사투리 사용하시고 뭐 친데레라고 하더라고요. 네. 함영도 급식실 이제 사진이고요. 함서원이라고 이게 자습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습실이고요. 그 함서원이라는 말을 썼다는 자체도 저는 뭔가 교장이 자기만의 뭔가 특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물함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서고로 이제 출제 경험을 볼게요. 군서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서고는 아이들이 착해요. 물론 다 보진 않았지만 근데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많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거 녹화하고 있어서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열정적인 느낌은 못 받아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냥 애들을 방임하는 느낌? 제가 뭐 편협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대신 장점도 있죠. 저 내신 따기 너무 쉬워요. 진짜 너무 쉬워요. 근데 잘하고 있는 학생도 거기 가서 물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10시간을 공부하던 학생이 군서고 가면 1학년 때 8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되면 5시간 공부하고 3학년 되면 2시간 공부하고 점점 줄어요. 그게 왜냐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이 왔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학생이 왔지만 학생들이 주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애들이 나쁘다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욕심을 내고 학습 분위기를 잡아가고 학교에서 분위기를 주도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솔직히 잘 못 받아요. 군서고는. 근데 나는 학교 분위기 상관없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다. 난 마이웨이야. 그런 애들 있죠. 엄마 말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군서고 가서 내신 잘 따겠죠. 오히려 얘는 기회 땅인 거죠. 남들 안 하면 더 좋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군서고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시면 많이 볼 건 없어요. 우선 내신 시험 수행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요. 지역 내 유일하게 객관식으로만 출제 가능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객관식으로 낸다는 건 서술형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루즈하게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의 일정한 내신 등급 유지가 힘듦.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위기도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자, 우선 기출 분석을 보시면요. 우선은 학교 기출이 요건데 사실 이게 수학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너무 쉬운 문제라서 교과서에서 이제 똑같이 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증명 문제가 군서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군서가 이런 거 가끔 내요.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좀 어려운 거긴 해요. 이제 기류법 이런 거 잘 안 내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이거를 냈더라고요, 군서고에서. 뭐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무조건이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 편이었어요. 좀 어려운 문제 편이었는데 교과서 마무리 문제랑 거의 흡사하게 냈어요. 그래서 군서고는 교과서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다 교과서였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학교 기출에서 또 이번에 개념원리 문제집인데 개념원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선행할 때 많이 쓰는 문제집이잖아요. 거기서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최대한 조사를 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봤는데 내신이 쉬운 거는 맞아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뭐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수능 대비 다소 어려워. 제가 지금 딸이 있는데 딸이 아직은 되게 어려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어디 고등학교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딸이 지금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 고집이 있고 자기만의 길을 간다고 하면 저는 분석을 보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내신 따기가 쉬워요. 애들은 안 하죠. 저는 좀만 하면 애들보다 훨씬 많이 하죠. 그러면 학교 추천도 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분석으로 지금 너무 욕한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제 딸이 있다면 그런 성향이면 저 분석을 보내요. 딴 데 안 보내요. 화면도 배고프고 애매하게 안 보낼 것 같아요. 예. 혹시나 이거 누가 또 관계자가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분석을 좋아합니다. 분석을 학교도 많고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아이들. 선생님 정보 보시면 키가 190이라고 하네요.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이고 ESFP 제가 알기로는 E가 감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뭐 하여튼 이런 선생님이고요. 수업진도 빠르고 자습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네요. 아이들한테 좋은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이수진은 수업을 직전에 딱 시험 범위에 맞춰 끝내줄 수행평가 제출 과제 꼼꼼히 체크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학생의 경험함 인자하시고 아이들과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다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A라는 학생이 조사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B라는 학생이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B라는 학생한테 이 선생님이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썼어요, 우선. 그래서 얘네 말이 틀리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게 정보는 정보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허선현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규칙 어기는 거 싫어하고 규칙 어기는 거 싫어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색을 많이 하고요. 수업 시간에 자세가 흐트러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MBTI 이렇게 되고요. 학교 체육관이고요. 학교 정문이고요. 학교 복도고요. 학교 교실이고요. 교실 사물함이고요. 이번에 서해고 서해고를 한번 가볼 건데요. 서해고 출제 경향 한번 볼게요. 제가 서해고는 서두에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애매해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냥 보통 학교인 것 같아요. 뭐 특색이 많이 없어요. 서해고는. 출제 경향은요. 1번부터 13번까지는 기본 개념 문제고요. 13번부터 20번 응용 문제인데 이 응용 유형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서해고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고요. 학교 프린트 시종 문제집으로 해결 가능. 학교 프린트가 나와요. 서해고가. 근데 요번 연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똑같아요. 어려울 만한 거를 애들한테 해주고 거기에서 비슷하게 좀 바꿔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고난도 문항은 학교 프린트의 전년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변형을 시켜서 출제를 해야 해요. 그래서 자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 고난도 문제는 이제 극상위권하고 상위권하고 이제 중위권 좀 갈라내는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력으로 커버가 돼요. 나머지 문제는. 자, 기출 문제를 보시면요, 이게 학교 기출인데 이게 지금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마플 시너지에서 비슷하게 냈는데 이게 마플 시너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세네도 있고 마플 시너지에도 있고 마플 교과서도 있고 개념 원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에서 제가 좀 더 비슷해서 넣은 것뿐이지 이건 평이한 문제긴 해요. 어디 문제집든 다 나올 수 있는. 이게 이게 저 아이한테 이걸 해왔는데 애가 시험 못 봤다고 꾸겼더라고.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 문제 똑같이 냈고요. 그리고 좀 오해 안 하셔야 되는 게 이 친구만 못 봤어요. 모든 애들이 다 못 본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이거 학교 기출 문제고 이것도 평이해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인데 뭐 굉장히 난이도가 있거나 특이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걸 배운 학생이라면 이건 언젠가 풀어봤을 만한, 근데 쉽진 않아요.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다 풀어봤을 만한 문제고요. 학교 장단점 보시면 학습 분위기 무난해요.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습 분위기가 무난하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기회가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상위권으로 훅 올라갈 수 있고 조금만 안 하면 하위권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상위권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성적은 나온다. 하지만 내가 안 하면 할수록 성적은 안 나오는 학교예요. 단점은 전형적인 2인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관계자가 보실까봐. 그러니까 전형적인 2인자라는 건 뭐 임요한 그 홍진호 그런 느낌의 2인자 맨날 진다가 아니고 중간에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전형적인 2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관계자분 보시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서해고 좋아해요. 학생들도 많고. 예.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 정보 한번 보실게요. 이화영 선생님이고요. 친해지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쪽지 시험 자주 보니까 친해지기 어렵겠죠. 그리고 문제풀이 꼼수 없고요. 정말 정석적인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황창한 선생님 매우 착하시고 근데 수업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 개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낮아 수업 집중이 안 돼. 질문 시 누구보다 열심히 설명해 주신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인데 이건 학생의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유상우 선생님은 수업 시간 30-40분 정도 하고요. 교과서 공식보다 더 간단히 풀어주고요. 문제풀이 속도는 빠르고요. 목소리가 커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자, 이거 학교 운동장이고요. 학교 급식실이고요. 학교 복도고요. 네, 기숙사. 그다음에 컴퓨터실이고요. 네, 이렇게 학교는 다 구분을 했고요. 우선은 이거를 어머님들이 결정을 하실 때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쓴 거는 이제 백옥고, 서해고, 함영고랑 정한고 분석을 굳이 나눈다면 이제 학생 성향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생이 좀 공부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얘는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 같은 아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낫겠죠. 근데 아이가 좀 분위기에 휩쓸리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어떻게든 때려잡아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학생 성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적 응용력에서는 백옷하고 화면하고 서해를 보시면 수학적 응용력은 백옷을 봐야 돼요. 그게 왜냐면 문제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렵게 내니까 그래요. 근데 화면고는 그 정도로 막 대책 없이 어렵게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옥고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아이 자체가 수학적으로 좀 응용력이 있고 수학적으로 좀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이 굳이 이 세 개 중에서 고르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성향은 이쪽이야. 근데 이 셋 중에서 고르고 싶어. 그러면 수학적 응용력이 있으면 백옥고, 아니면 조금 그런 게 없다 하면은 이쪽 학교를 좀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은 뭐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어요 보니까 어때요? 어디가 제일 땡겨요? 서해고. 너의 성향을 알겠다. 그래, 서해고 좋아. 자, 이렇게 되고요. 어머님들한테 이제 정보는 좀 알려드렸으니까 저도 지금 깜짝 놀라셨죠? 네. 드렸으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학원 좀 이제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규쌤이라고 되게 젊으신 선생님이에요. 젊다는 건 열정과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수업 방식과 목표리는 요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 이제 아이들한테 연속적으로 질문을 좀 유도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지? 라고 하면은 네 알아요 그럼 넘어가지 않고 좀 질문을 유도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습적으로 좋겠죠. 그리고 수업 영상은 항상 녹화하시고요. 이렇게 녹화하셔서,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좀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웃고 계시죠. 되게 재밌어 하세요. 수업을 아이들과의 호흡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강의 시간을 하시고요. 이렇게 애들 잘 때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세요. 이건 점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의 집중을 잘 시키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이 수업 방식의 시험 대비. 뭐 이런 거는 문제 프린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항상 녹화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다 녹화해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 녹화는. 그래서 프린트를 녹화해서 이게 번호별로 뭐 프린트 서해고 프린트 1번에
2번, 3번, 4번은 그러니까 각자 녹화해서 아이들이 밤에 풀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저희는 항상 녹화를 해요. 프린트에 대해서. 그리고 친근한 선생님이시고요. 굉장히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대하세요. 그래서 친근한 것들 이렇게 아이들하고 문자 보내서 이런 것들 뭐 새송이 사달라고.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걸 보내면 좀 약간 안일십을 하는 편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하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답장을 드려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네, 저도 젊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 헷갈리는데 하면 문제 풀어주는 것도 항상 24시간 자기 전까지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 이건 제가 뭐냐면 요즘에 AI가 대세고 고교학점제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도 AI와 친근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예요. AI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선생님의 특징을 좀 이렇게 해봤고요. 뭐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항상 아이들한테 그 활력을 불어넣는 편이시고요. 그리고 민쌤이라고 저희 이제 학원의 선생님인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색이 달라요. 규쌤과 민쌤은 약간 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저 다정다감하고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희도 이렇게 동영상 출제를 하고요. 뭐 1일 테스트 이런 거 보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 애들을 등급을 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 선생님마다 조금 성향은 다르겠지만 상위권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하위권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다른 것도 다 똑같지만 중하위권을 좀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춤 수업도 하시고요. 1대1 보충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이제 아임파더라고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네. 그리고 뜬금없지만 저희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이고요.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다니셔서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좀 자랑 좀 하려고요. 내신 성적 상승한 거. 네.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문고도 있어요. 네, 많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뭐 제가 이 학원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더 쓸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그러면 이상하게 볼 거라고 여기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오른 애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학원에서 좀 좋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고 몇 번이고 복습하고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요 문구에서 가장 좋은 건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학과 습의 균형이라고 해서 습이라는 건 학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가르쳐 주는 거고요. 습은 아이가 배운 거를 가서 복습을 하는 게 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습을 위해서 CM 시스템이라고 해서 질의응답 가능하게 저희가 이제 첨삭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뒤에 이제 저희가 2관에 있거든요. 2관에 독서실 같은 곳에서 아이들 질문 받아주고 조교 선생님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주고요. 항시 개방하고요. 그리고 첨삭 선생님들은 저희가 아무나 뽑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들이 나쁜 학교들은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항상 뽑으실 때 학벌을 좀 많이 보셔서 그래서 아이들 질문 받는 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1대1 과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1대1 과외 시스템은 아이들이 좀 내용 면에서 뭐 수업 시간에 잘 모르겠다 근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창피해갖고 질문 잘 못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원장님이나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머님께서 학원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1대1로 과외를 해줘요. 근데 이거는 상시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정규 수업으로 깔면은 안 되겠죠 이거는. 예, 그래서 가끔 할 수 있는 이제 간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원생 누구나 가능하고요. 정규 편성은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 방구성을 좀 지향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학교끼리 묶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말반도 있고요. 주말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함영고 학생들이 좀 있죠. 외부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주중에 다른 과목 때문에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주말반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주말반 같은 경우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정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5일 중에서 한 번, 5일 중에서 한 번 이 너무 텀이 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하면 일요일 날 끝나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니까 중간에 숙제 검사를 해요. 첨삭실에서 숙제 검사를 하고 모르는 거 질문을 받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주중에 한 번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주말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메디칼 클래스도 오픈 예정하고 있어요. 학원의 테스트를 통해서 심층 선발하고요. 위치대 입학 목적인 학생, 타과목 학습 관리, 그리고 수능 대비까지 해서 의대 학생 멘토멘티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반을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능력을 좀 많이 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 문구인데 이건 넘길게요. 그래서 이게 저희 학원 원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